과연 본인의 든 실손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의사하면서 실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조금 낫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경험 삼아 찝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저를 타겟팅할지도 몰라요.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의학정보지. 이거 진짜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탑 비밀 제공의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방송하고 나면 제가 전국에 타겟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의료 쪽에서는 조금 금기시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의료 실손보험 똑똑하게 받는 법, 이것만 알고 가라. 이 포인트 찝어드릴 건데, 이게 왜 위험한 방송이냐면,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환자한테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보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정의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실손 있으세요? 이러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의료 치료를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를 블레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서울의 사람 아닙니까? 이래봐도 말이 이게 섬세하잖아요. 근데 부산 내려와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부산 실손 보험 체계가 좀 이상해요. 이게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의사 생활할 때는 한 번도 보험회사에서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을 잘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다다다닥 해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이게 안 돼서 이랬어요 라는 문제를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부산에 와서는 뭔 놈의 죄송하지만 보험회사 분들이 뭔 이상한 소리를 내라는 거 많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저는 이게 무슨 부산의 특수한 상황인가, 아니면 부산만 무슨 새로운 계약이 있나 할 정도로 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부산 분들이 보험 시비 잘 못 타드세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낸 돈을 필요할 때 타먹기 위해서 들어놓은 거거든요. 일종의 개죠, 개.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 몇만 원씩 넣었다가 아플 때 찾아서 한꺼번에 받는 치료를 하는 거서 정당하게 내고 정당하게 받는 건데, 아니 이렇게 자기 돈 낸 건데 왜 이렇게 좀 타듯이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연 본인의 든 실손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의사하면서 대학 교수할 때 몰랐지만 로컬에 와서 실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조금 낫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경험 삼아 찝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저를 타겟팅할지도 몰라요. 비밀입니다. 실손보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나라죠. 전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걸 했거든요. 미국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에서 다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재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의료보험료 엄청 많이 내는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 급여, 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존재하다 보고, 그리고 새로운 치료들은 아직 나라에서 이제 연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생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75%가 가입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 나만 가입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다 가입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손보험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75%까지 국민이 들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재정이 얘네들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조항이. 그래서 갱신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으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올해 10월 안에 꼭 들어라,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면 또 제가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같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부담금하고 보장 범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세대 보험을 2009년 9월까지 든 보험을 1세대 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신의 보험이다. 이전에 든 보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2008년에 이제 대부분 이 나이대가 또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2008년 때 30살이 들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죠? 42살이 되는 거죠. 42살. 그러니까 이제 뭐 40대 들었으면 52살.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실비를 쓸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자기 부담금 이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진료를 받았어. 근데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빵이니까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내준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갱신 주기가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긴 거죠. 한번 들어놓으면은 계속 써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도 100%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1년 보장에 18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MRI를 8월 9일에 찍었어. 그러면은 이제 얘가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너 허리 디스크 치료 끝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6개월, 180일 동안은 이제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보험회사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한 진단 기준을 못 받는 걸 우리가 면책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8월 9일 날 찍었어 MRI를. 근데 디스크가 터졌어. 그랬는데 제가 환자한테 이거는 제가 대부분 자연 흡수되니까 없어진다 했으니까 치료를 쭉 합시다. 쭉 치료를 해서 내년 6월이 됐어. 근데 운이 안 좋게 이 환자가 계속 아파. 못 버티겠고 90%에서 사라지다 그러는데 이 환자 운이 없어서 계속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달 안에 해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면책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세요. 이게 8월 8일 오늘 진단을 받았어요. 디스크를 터져서. 근데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서 만약에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한다. 근데 내년 8월 8일을 넘어서 만약에 9월 8일 날 수술을 했다. 그럼 면책이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호는 괜찮은데 같은 진단으로 해서 만약에 1년 넘어서 수술을 해버리면 이건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면책기간에 걸렸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 면책기간이라는 거를 확실하셔야 되고 디스크 입장에서는 MRI를 찍어서 진단 난 날부터 카운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진단이 되면은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하려면 1년 안에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1세대 보험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책기간이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2세대는 2009년 9월 9일부터 2017년 3월까지 까를 2세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실제 제일 많다. 왜냐하면 1세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실비가 있는지 잘 몰랐던 세대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니까 대부분 이때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2세대예요. 저도 보면 외래에서. 그 3세대, 4세대는 너무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아직 병원에 올 나이가 아닌 거죠. 2세대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예요. 대부분 20%라고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아. 왜냐하면 적게 알고 냈다 많이 내면 화가 나는데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적게 내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자기 건 20%라고 알아야 돼. 이 기간에 들었으면. 그리고 갱신 주기도 1년 아니면 3년입니다. 근데 갱신 주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급여, 비급여의 지급이 한 90%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지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년 보장 90일 면책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3개월 동안에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면책 기간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술 조금 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해서 2세대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1세대 보험은 뭐 매우 좋으신 거고 그다음에 3세대 보험이 이제 2021년 6월이니까 작년 6월 달까지가 3세대 보험이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한 20%, 갱신 주기는 3년짜리 없어지고 1년 남았고요. 비급여가 80에서 90%. 그래서 조금 적게 지급하는 거죠. 80%라면.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붙는 게 밑에 조항이 있는데 3대 급여 별도 관리 70% 지급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소진 후 90일 면책 기간 이런 게 따라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얘기를 할 테니까 정외과적인 관점에서 3대 비급여 관리라는 게 따라붙거든요. 요걸 알고 계셔서 자해가 활용하셔야 되고 이제 4세대가 2021년부터 7월에서 천재까지가 4세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안 좋아졌죠.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 늘었고 급여 지급도 비급여 지급도 80%, 70%까지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똑같이 3대 비급여 별도 관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보면 뉴스 보면은 이제 뭐 어느 회사에서 이제 실손보험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많다 해서 이거 이제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자꾸 이제 빨리 들어라. 뭐 이런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세대별로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엄청 많은 1세대나 2세대에 비하면은 엄청 부담감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급여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다 뭐 우리가 원래 급여 중에 20%만 내는 거지만 실제 정형외과적에서 치료하는 것들의 8, 90%는 다 비급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급여 솔직히 카바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1세대 때 100%에서 뭐 90%로 갔다 지금 이제 7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자기 부담금에 대한 실비 지급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다고 한 게 2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입원금의 대부분 90%가 나옵니다. 뭐 적게는 80%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냥 80%에서 90% 나온다고 했고 10%는 이제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2세대 보험을 들었는데 입원해서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450만 원은 내주는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자기가 내게 되는 거겠죠.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80에서 9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뭐 그래 난 좋은 치료 받았으니까 하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통원이 25만 원까지가 지급이 되세요. 한 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훑어보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까지 본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래 한도 총액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번 외래에 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는 금액인 거죠. 평균적으로 25만 원입니다. 2세대 제일 많은 거. 근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금액을 꼭 입력하고 가셔야 손해가 안 봅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커버를 해도 자기가 내는 돈이 있어요. 공제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어차피 지불하는 건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 오시니까 꼭 봐야 되는 환자들은 일주일치씩 약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이게 짜증이 나고 공제가 뭐 이게 뭐 어찌됐든 한 방에 해결하고 싶으니까 좀 뭐 보험회사 실비 때문에 한 달치 주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방 박아도 공제금이 10,000원인데 10번에 나눠 하면은 공제금 1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뭐 상해는 큰 문제가 없고 이거는 상해는 별도의 문제고 저희가 질병만 얘기 드린 거니까 통원 치료할 때 외래 한도 총액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치료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다. 이거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하시거나 약관을 모르시면 들었던 보험회사 상담사랑 연락하셔서 꼭 아셔야지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